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의 이란 직접 공격 뉴스가 도배가 됐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월요일날 11시, 밤 11시 정도 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해서 해안 봉쇄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오늘 코스피가 종가로 3,000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영업일 반응은 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 좋습니다만, 전쟁이라는 게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영상도 보셨겠지만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위성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프로도 핵시설이죠. 미국 프로도 핵시설을 먼저 공격하려고 했었다가 이스라엘이 막판에 설득을 해서 나탄즈와 아스파한까지 다 포함해서 공격을 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도 공격에는 이제 벙커마스터가 이제 사용됐는데, 다른 곳은 이제 토마호크나 좀 다른 좀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무기가 사용이 됐는데, 이게 막판에 추가가 됐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위성 사진은 프로도 사진인데요. 공격 전이고 공격 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작은 구멍이 이제 벙커마스터가 들어간 구멍인데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비싼 6개의 구멍이 보이실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벙커마스터 같은 경우는 땅을 뚫고 들어가서 거의 건물 높이 20층 정도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제 폭발을 시키는 것으로 현재 미국밖에 없는 그런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핵시설 같은 건 지하에다가 숨겨놨을 텐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시설도 당연히 지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시설도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이런 무기가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지난 주말 전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금요일날 처음으로 이제 3,000 넘겨서 1년 이후로 3년 넘게 만에 3,000을 이제 종가 기준으로 딛고 올라섰는데, 그때 원인이 금요일 정도에 빠른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주에 뵙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 모르긴 해도 트럼프가 세게 나갈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이제 최근 트럼프를 이제 조롱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많이 쓰이는 타코, 트럼프는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도망간다. 타코가 이번에도 나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타코 그림을 만들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스라엘은 공격 범위까지 조금 확대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 곳에 대한 공격이 진행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이 더 이란 핵무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전쟁을 시작한 거 이란의 친서방 정권으로 아예 정권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이란의 완전히 거세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자신들의 목숨이 부지되는 상황일 텐데, 미국은 물론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미국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이제 북한도 핵을 가졌고 이란도 이런 식으로 핵을 가지면 이제 마음만 먹으면 경제 제재 좀 받아가면서 좀 고생을 좀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핵을 가지게 된다는 하나의 선례를 또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하고 속도 차이는 좀 있다. 실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틀 전에 미국과 이란이 적어도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은 중단하겠다, 거기까지는 이제 합의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금 더 마음이 급해진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까지 이렇게 호전적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했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요 지휘관이나 하메네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사령관들은 이제 거의 다 제거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란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이란 상황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협상을 좋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얘네들이 죽지 않았고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한 건데, 지금 이란의 패가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는, 당연히 다시 하겠죠. 특히 이제 협상을 좋아하는 트럼프가 판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이란이 너무 무능했다는 거죠. 종이 호랑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협상 가지고 뭔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영국이나 같은 이렇게 완전 우방국에서나 결론이 좀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렇다 할 뭔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미국 자국 내에서 지금 관세를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단은 뭐 하급심이 좀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부적인 법적인 리스크로 지금 속도가 좀 줄어들고 뭔가 좀 잘 안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트럼프가 좀 하고 있는데, 이란이 생각보다 약하네? 라가 되면 그러면 이란한테 요구하는 요구의 안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미국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공격 성공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이란의 직접 공격이라는 것까지 끌어내지 않았나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보도도 여러 번 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죠. 하메네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어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뭐 이스라엘은 하메네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제 너무 이를 버리지 마라 하는 식으로 이제 말렸다는 보도도 있긴 하던데, 이스라엘도 하메네이를 그냥 바로 죽이는 건 득실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령관이 죽는 거야 뭐 실질적인 이란 군의 힘을 약해시킬 수 있는데, 하메네이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 여론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은연중에 동의하는 여론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오랫동안 이슬람의 강압적인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던 이란 시민들이 차라리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 되면 외부적으로라도 이 판을 좀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틱톡이나 예전 트위터 X 이런 거 보면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뭐 춤을 추고 환호하고 이거 반기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먹을 걸 나눠주고 환호하는 영상들도 꽤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거기서 억압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하메네이를 죽여버리면 이게 또 순교자가 돼버리잖아요.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여론이 급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때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좀 힘을 약하게 하는 거는 이제 좋은데, 그렇다고 정말로 죽여버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하메네이를 죽이지는 말고 대신에 가장 좋은 게, 왜 사극이 내는데 보면 꼭 살려서 데려와라, 살아서 그 생포에서 데려와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메네이가 항복에 가까운 합의를 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죠, 미국에게는. 뭐 이스라엘도 그건 나쁘진 않은 그림이긴 해요. 여기서는 이제 뭐 핵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다 포기를 하는 거고, 그 넘어가는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항복에 가까운 합의를 미국이 이끌어내는 게, 차라리 그냥 단순히 정권 교체로 가는 것도 죽여버리면 얘기가 더 복잡해지고 순교자되니까. 근데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면 얘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애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란 혁명이 79년에 제가 태어난 해에 있었으니까 지금 뭐 거의 40몇 년 동안 제대로 된 대한 세력이 있을 수가 없죠. 다 그냥 뭐 처형이 됐을 테니까. 그러면 대안도 없이 날렸더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내전 상황이 돼요. 이게 이라크 때 미국의 경험이죠. 후세인은 제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쉽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후세인을 없애고 이라크에 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선언한다고 바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결국 이라크는 차라리 후세인 때는 좀 억압적이고 독재였지만 그래도 나름의 질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 그냥 개판돼서 더 통제가 안 되더라. 그리고 그 통제가 안 되는 거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끝도 없더라. 아프간도 20년 동안 뭐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끝내 안 돼가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그 실수를 또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죽이 없애거나 정권 교체를 대책도 없이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대로 살려놓고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고,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이 타코는 미국의 직접적 공격으로 이번에 확인이 돼서 이번엔 타코가 아니었다.
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이런 걸로 주요 산유국이 내전 상황으로 가면 유가는 꽤 많이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우린 이것만 피하면 돼요. 우리는 투자자니까. 일단 뭐 어찌됐든 유가가 안정되면, 유가 그렇다고 뭐 계속 내려갈 수는 없는 거겠죠. 뭐 50달러 깨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지만, 이것 때문에 뭐 갑자기 80, 90을 깨고 올라가는 이런 패닉만 안 불러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그냥 내전 상황으로만 가지 않으면 그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공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내놓죠. 이게 이제 프로도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깊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강암 지역을 뚫고 들어가서 밑에다 지었기 때문에 벙커마스터를 공격을 해도 거기까지는 제대로 파기가 안 됐을 것이다. 그리고 세 곳을 공격했는데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이 없는 거거나, 아니면 공격 전에 이미 농축 우라늄을 다른 데로 옮겨놨거나 했을 거다. 그러면 뭐 공격한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냥 원색적 비난도 있어요. 아니 뭐 핵 개발한다고 해서 그냥 장군 다 죽이고 그냥 폭격하면 되는 거냐. 전쟁 광이다. 3차 대전을 뭐 촉발시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3차 대전 촉발은 전 동의하지 않고요. 그거 맞았다고 3차 대전을 일으킬 이란이었으면 지금까지 맞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3차 대전이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 공격에 발끈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3차 대전은 이제 그냥 하는 소리인 것 같고, 전쟁광은 이제 트럼프가 전쟁광이냐? 뭐 일단은 뭔가 폭격을 했으니까 뭐 광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전쟁광은 솔직히 말해서 이란이죠. 이란도 절대 밀리지 않는 전쟁광입니다. 물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직접적으로 뭐 전쟁을 일으킨 거는 별로 없다 하더라도, 이란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메네이 또르마니 뭐 이렇게 왠지 괜찮은데, 자신들이 지원을 해서 대리 세력들을 만들어서 걔네들로 전쟁을 많이 일으켜요. 대표적인 게 뭐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그리고 저기 늘 끝에서 미사일 쏴제끼는 이제 후티. 하마스가 사실 이스라엘을 콘서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전쟁까지는 안 갔을 것이고, 그리고 뭐 헤즈볼라는 뭐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요. 그리고 많은 배들이 수에즈 운하보다는 아예 희망봉으로 아예 돌아가는, 비용과 시간을 더 들여서 돌아가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건 이제 후티 반군이 이제 늘 이제 사우디 반도 끝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하도 이제 위험한 짓을 하다 보니까 피해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런 건 생각하면 이란이 사실 지원을 해서 일어난, 그걸 프록시 워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고,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이 분쟁의 상처,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 보고 전쟁광이라고 하기에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으면 똑같았지 절대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 그 벙커마스터 써가지고 이제 정말 이란의 핵 능력을 거세를 했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미국은 진짜 이 한 방으로 다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미국 본토 미주리주에서 출격한 37시간 이렇게 도중에 공중급여를 받아가면서 이란 상호까지 가서 벙커마스터를 투하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이런 형태의 공격이 미국이 왜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미국의 압도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방공포 한 대의 저항도 없었다는 겁니다. 뭐 심지어 방공포를 떠나서 뭐 오는지도 몰랐던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냥 이 폭격기가 말이 좋아 폭격기지 그냥 여객기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냥 안전한 비행을 하고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미국이다. 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버텨봐야 매만 더 맞을 테니 빨리 나와서 협상을 하자. 그냥 폭격해버리면 되는데 뭐 또 협상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 건물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무형적인 것도 있잖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의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잿더미가 됐지만 어떻게든 다시금 핵을 만들겠다는 뭐 그런 의지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인재, 사람들, 그리고 운용했던 축적된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 시설과 그것들이 만나서 핵무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무형적인 건 폭격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의 의지에 대해서 폭격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를 공격을 해서 이거는 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나와서 그냥 포기해라.
포기 안 하면 계속 두드려 맞을 거니까 대신에 내전상으로 가면 우리도 피곤하니까 네가 계속 지도자의 자리를 앉혀줄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일본 왕은 그대로 살려준 거나 좀 비슷하게 간다면 그것도 좋을 수도 있겠다. 대신에 지금까지의 정권의 색깔하고 좀 많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충분히 보여줬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파괴가 됐는지 얼마나 빼돌렸는지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는 이 B2 갔는데 여기에 이제 여군이 포함이 되어 있었답니다. 뭐 일부러 넣었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 기능을 하던 분이 여군이라서 같이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슬람에는 이제 순교를 하면은 이제 천국으로 가서 72명인가의 뭐 처녀들을 뭐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슬람은 왜 이렇게 여자를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성한테 죽으면 순교를 하더라도 여성한테 죽으면 천국을 못 간대요. 그게 뭐 신앙에 그렇게 적혀 있대.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시죠? 여군이 같이 징집돼서 같이 작전을 하니까 그럼 이번 이스라엘 공격과 미국 공격으로 죽은 사령관들은 이제 천국에 가서 30몇 명 혹은 수십 명의 처녀를 받을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뭐 일부러 한 건지 아니면 이제 편지가 그래야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공격한 거 다 알고 이런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 혹은 걱정은 여기 나와 있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아서 물류, 즉 원유 중심의 물류를 막을 거냐. 세계 한 20% 정도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여기가 막히면 뭐 이론상으로는 공급이 막히는 거니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20%가 막히면 뭐 시장은 40% 정도는 뭐 당연히 뛰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뭐든지 말은 쉽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건 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도 시키고 하면서 이거를 좀 무기화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라면 트럼프처럼 안 할 것 같이 하다가 해버리죠. 만약에 진짜 할 거였으면 지금 공격받은 지가 이제 이틀이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도 배가 다니고 있어요. 물론 의회 통과됐다는 뉴스 때문에 봉쇄에 대해서 이란 의회에 통과됐다는 뉴스를 듣고 혹시 모르니까 몸조심하자는 배들이 갑자기 유턴해서 돌아간 경우도 있어요. 그 항적을 보고 완전 봉쇄됐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봉쇄라는 말 자체가 조금 좀 틀린 게 자기 나라 바다가 있잖아요. 영해라고 지나가는 배에 대해서는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있어요. 그러면 뭐 단속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뭐 통과를 안 시켜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걸 이제 봉쇄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건 자국 영해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앞바다긴 하지만 해협 전체가 이란의 영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쥐드가 조금 잘렸는데 여기도 오만이고 여기도 끝에도 오만이잖아요. 그러면 오만도 영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만 쪽으로가 조금 더 많아요. 더 많고 실제 예전에 뭐 봉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란에서 이런저런 공격 아닌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배들은 특히 이제 배들은 다 보험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있었던 것하고 없었던 것하고 보험료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럼 이란 영해로 가는 데는 이제 비쌉니다. 보험료가 비싸요. 그러니까 다 오만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이게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과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여기가 혼잡하면 이제 여기로 좀 몇 개 가는 게 있지 실제로는 오만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적이 표시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딱 보면 배들이 막 오만 쪽에 막 쏠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때문에 다 여기로 도망왔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원래부터가 이쪽으로 많이 다닌다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다운 봉쇄를 할 거면 호르무즈가 아니고 여기 요 해협 아십니까? 터키 이스탄불 이름이 뭐더라? 포르스인가? 보스포르스 해협이라고 해가지고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흑해로 들어가는 여기 이스탄불이 가로지르는 해협인데 사실 여담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에 활하다 모임 비싸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강이 좀 의미가 있는 볼만한 광경이냐라고 보면 뭐 프랑스의 세네강이나 영국의 템즈강이나 이런 걸 보면 한강보다 굉장히 좁아요. 그냥 말 그대로 천 수준이거든요. 근데 한강은 평균이 1.2km고 가장 넓은 지역은 2km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작은 바다에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강북에서 강남을 보든 강남에서 강북을 보든 둘 다 대도시잖아요. 같은 서울이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건너편 해변 물 건너 다른 도시가 보이는 데가 이스탄불하고 서울밖에 없어요. 이 정도 넓이의 이스탄불이 좀 당연히 조금 더 넓긴 한데 여기는 해협이고 한강은 강이잖아요. 근데 한강강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뭐 외국인 강이 없어 왜 그렇게 한강을 좋아해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가진 강은 별로 없다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이 해협도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한강보다 넓지만. 자, 그러면 여기는 심지어 이스탄불시 안에 있습니다. 이건 다 터키예요. 이거는 당연히 터키의 영해죠. 그럼 진짜 봉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호르무즈처럼 이제 이란과 오만이 반반씩 하는 게 아니라 터키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다 그냥 봉쇄할 수 있어요. 봉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물량들이 밖으로 못 나오겠죠. 그럼 러시아에서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너무 고마워하면서 뭐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 얻을 것도 없는 데다가 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심지어 영해로 갖고 있는 터키조차도 이 옵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 절반밖에 없고요. 절반밖에 없고 말이 좋아 봉쇄지 절반은 봉쇄하고 그럼 이 오만 쪽으로 지나가는 배한테는 뭐 미사일 쏜다든가 아니면 뭐 바다에다가 기뢰를 막 뿌려가지고 아무도 못 다니게 한다든가 하는 건 그건 봉쇄가 아니죠. 테러죠. 명칭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봉쇄를 할 수 있는 건 이쪽이다. 이쪽이다. 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봉쇄가 그래 양보해서 봉쇄가 된다고 쳐요. 된다고 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조그만 섬 3개가 있죠. 섬 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란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피해가면 됩니다. 피해가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란이 할 수 있으면 하겠죠. 할 겁니다. 이란도 지금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카르그 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란 수출 물량의 많을 때는 90%, 작을 때는 7, 80%가 여기서 배에 실려요. 수출 터미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섬에 있거든.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도 못 나가. 여기도 하나 터미널이 있는데 크긴 여기가 더 훨씬 더 큰데 걸프만 지역에 있는 데인데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 엿먹이려고 자기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여기가 마음만 먹으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의 5함대의 본부가 바레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트롤하는 함대인데 본부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겠습니까? 요 문제 생기면 교통 정리하려고 있는 거죠. 본부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인도양이 작전구역이잖아요. 구축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항모는 요 근처까지도 오고 여기 왜 있겠습니까? 여기 사고 칠까봐. 근데 이걸 당연히 아는 이란이 이걸 막으면 일단은 미국을 떠나서 오만하고도 싸워야 돼요. 봉쇄를 하려면 오만 바다도 막아야 되니까 오만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좋아들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공군한테도 맞고 해군한테도 맞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도 사실 좀 여기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자르크 터미널이라고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끝부분에 여기서부터 이제 바다가 확 넓어지잖아요. 여기에 터미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터미널이 이제 그거죠. 원유선에다가 이제 실을 수 있는 카르그 섬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조차도 호르무즈가 막힐 걸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오만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혹은 여기에 자연재해 같은 게 생겼어. 뭐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여기를 못 쓰게 되면 자기 수출이 안 될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바깥에다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봉쇄한다? 죽기를 각오한다면 뭐 세상에 못할 거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얻는 것보다 실이 더 많죠. 실이 더 많고 이렇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미국은 계속 빠지고 있고 유럽도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좋아하시겠네요. 여기에는 조금 더 확대된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오만 쪽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로는 이쪽이 많이 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선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선들을 표시를 해 놓은 건데,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면 입구와 출구라고 본다면 이제 여기가 핵심 지역인데 여기는 거의 오만영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것들도 대부분이 미국이 아니로 미국을 힘들게 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 힘들게 되면, 지금 이란을 지지하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러시아가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엿먹이는 행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 상황을 보면 물론 많이 빠졌다가 많이 빠져서 $70가 깨지고 하면서 미국의 제일 업체들이 생산량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었는데, 이건 5일 차트거든요. 중동 상황이 터지면서 다시금 치솟았으나 지금은 74 밑이었고, 이걸 캡처하고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더 빠지고 있더라고요. 한 요 정도 수준까지 빠지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선언적인 의미고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전쟁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이 구도가 우리 투자자들을 정말 괴롭히려고 하면 어떤 구도로 가야 된다? 이란이 오히려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내전 상황으로 갔는데, 미국이 거기다가 나는 뭐 핵시설 제가 있으니까 손 안 댈게 하고 빠지고, 왜 거기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이스라엘도 뭐 이거 공격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전이 되는. 장기전만 안 되면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의 스탠스나 이런 걸 보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단은 진정되는 모습인데, 또 긴장되는 모습이 또 보인다면 또 영상이나 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